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피해자들의 시체를 해보용으로 의과대학에 팔아버린 버크와 헤어라는 두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는 근대의학 교육과 연구의 중심지였습니다. 때문에 의학에 큰 뜻을 품었던 청년들은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예비 의학도들에게 수시로 해부학 강의를 해야 했던 에든버러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들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몰려든 유학생들 덕분에 해부학 실습용 시신의 수요가 급증하여 실습용 시신의 수가 부족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부용 시신의 수가 부족해진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17세기 말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 사법체계는 핏빛 법조문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사소한 범죄에도 바로 사형을 집행했던 무시무시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1823년 사형법이 개정되고 나서 사형이 선고되는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좋은 소식이었지만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서는 법적으로 사형수의 시체만을 해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해부학 실습용 시체의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해부용 시체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 이제 막 장례를 치른 시체를 묘지에서 도굴해 파는 시체 도둑들이 활개를 칩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당시 시체 도구를 금지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시체 도둑들을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누가 시체를 도굴하여 판매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에 종지부를 찍은 두 남자가 바로 버크와 헤어입니다. 윌리엄 버크와 윌리엄 헤어는 둘 다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으로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만나 친한 친구가 됩니다. 1827년 12월 헤어의 집에 하숙하던 올드 도날드라는 이름의 노인이 갑자기 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방세도 내지 않은 채 죽어버린 노인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헤어는 버크의 도움으로 한 가지 방법을 찾게 됩니다. 당시 최고의 의사이자 해부학 교수였던 로버트 녹스가 해부학 수업을 위한 시체를 구하지 못해 고생하고 있으며 시체를 가지고 오면 큰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 것이었죠. 버크와 헤어는 시체를 들고 에든버러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 로버트 녹스에게 찾아갔고 보상으로 7파운드 10실링을 받게 됩니다. 이 돈은 버크와 헤어가 한 달 이상 힘들게 일해도 만지기 어려운 큰 돈이었습니다. 결국 두 남자는 본격적으로 시체 사업에 뛰어들기로 합니다. 하지만 무덤에서 시체를 빼돌리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체 도굴에 빈번히 실패하던 두 남자는 결국 좀 더 쉬운 방법을 택하기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체를 훔치는 것이 아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산 사람을 죽여 시신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이었죠. 처음에 그들은 헤어의 집에 하숙을 하던 병이 든 투숙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체들은 해부학 교수 로버트 녹스에게 넘겨졌고 두 남자는 큰 돈을 만지게 됩니다. 로버트 녹스는 처음에 사고로 죽은 시체를 가지고 온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시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로버트 녹스는 이를 의학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묵인하였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버크와 헤어의 시체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하숙집에 병이 든 투숙객들이 고갈된 것이었죠. 어쩔 수 없이 버크와 헤어는 거리의 노숙자들과 거지들에게 눈을 돌렸고 그들을 제물로 삼게 됩니다. 그들의 만행은 계속되었고 놀랍게도 버크와 헤어는 지인들과 친척들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해부학 교수 로버트 녹스에게 시체 한 구당 7파운드에서 10파운드를 받았고 이렇게 1년간 16명 이상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1년간 지속되던 그들의 범행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1828년 할로윈에 버크와 헤어의 마지막 희생자인 마조리가 버크의 집에 초대받게 됩니다. 그 당시 버크의 집에는 그레이 부부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버크는 마조리를 처리하기 위해 그레이 부부를 헤어의 하숙집으로 잠시 보냈습니다. 다음날 다시 버크의 집에 돌아온 그레이 부부는 버크에게 마조리의 행방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버크는 답을 피했고 그레이 부부는 이런 버크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때 그레이 부부는 침대 밑에 숨겨져 있던 마조리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버크와 헤어는 마조리의 시체를
해부학 교수 로버트 녹스에게 보내버립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로버트 녹스의 해부학 강연장에서 마조리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것 이외에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는 이미 다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증거 확보가 어렵게 되자 헤어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버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자고 제안합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헤어는 이 요청을 수락했고 모든 죄를 버크에게 뒤집어 씌우는데 성공합니다. 1828년 크리스마스 이브 재판이 시작되었고 윌리엄 버크는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1829년 1월 28일 2만 5천 명이 넘는 군중들 앞에서 윌리엄 버크는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버크의 시신은 에든버러 의대에서 회부되었고 그의 두개골은 대학 박물관에 보관됩니다. 공범인 헤어는 1829년 2월에 석방되어 런던으로 넘어갑니다. 그 이후 헤어의 행방은 아무도 알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버크와 헤어에게 주기적으로 시체를 공급받은 해부학 교수 로버트 녹스는 시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한 의회는 1832년 합법적인 해부용 시신의 확대 공급을 규정한 인체 해부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